자, 오늘 청강 아카데미 과정 2025년 과정 이제 봄 학기 처음 시작이거든요. 처음 시작이고 AI 시대 스마트폰으로 날개를 달다라는 과정으로 여기 제목에 써 있던 것이 나만의 인생 스토리 만들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10주 과정 진행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링크가 깨졌네. 제 이름은 김찬곤입니다. 김찬곤이고요. SNS 활동 이름은 이제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천에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배우면서 또 나눠주고 또 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진관은 사진관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니까 사진 카메라 그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이제 재능 기부 현재 촬영을 가는 강의를 이제 좀 하고 제가 속해 있는 본부에 가서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던 게 이제 짬짬이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던 게 코로나 오면서 이제 집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관에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진짜 일이 없고 모든 업종들이 다 그래 힘들었지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공부를 하자. 스마트폰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가 배워서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가 보자 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공부하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길로 제가 빠져든 거긴 한데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오픈방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인스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했던 거지 전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을 제 채널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제가 이천여주 지국장을 맡고 있고 이천여주 사진관을 대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올해 차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진관은. 그전에는 이제 지금의 SK 하이닉스 현대전자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와서 사진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 청강산업대학의 평생교육원, 콘텐츠 아카데미는 뭐냐면 기업 이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AI나 스마트 워크 강의를 또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나가서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하고 이천 아카데미, 아트월의 아카데미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현재 제가 이제 취득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취득한 자격증을 그대로 가지고 자격증 과정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제 이 과정이 자격증 과정도 여기 청강대에서도 열릴 수도 아마 내년쯤이면 열리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도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14년도 20년도까지 간간히 이렇게 해왔던 거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강의를 제가 다양한 곳에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1, 22, 23, 고려직업 전문학교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수원 팔달 문화센터라든지, 폼박물관, 여주대학교 ES팀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작년에 이제 안성지 평생교육원에 유튜브 강의들 나갔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유튜브 강의, 뭐 문화날개라고 이제 장애인 단체가 서울에 있는데 꽤 크더라고요. 장애인 단체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 이제 문막의 온누리 센터에서 유튜브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강의 내용은 이제 사진, 영상, 노션, 뭐 AI, 챗GPT와 스마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발급, 그다음에 카피라이팅과 싱크라이즈, 디자인도 우리가 이제 이 수업 기간 중에 어, 어, 어쩌면 이제 미리 캠퍼스나 이제 캔바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 필요하면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좋아요. 사실은 필요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노트북이 만약에 있다면 요 시간이 만약에 허락이 되면 같이 한번 PC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올해는 아직 책을 못 썼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책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책, 그 다음에 스마트 활용 지도서 책, 뭐 SNS 마케팅, 뭐 스마트 활용 교육 지침서 이런 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이제 마쳤고요. 지금 이번 강의의 목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AI 시대에 진짜 꼭 필요한 AI 활용법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AI 활용이라든지 뭐 스마트워크, 사진으로 만들어보는 뭐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이제 어떤 감성 카드나 AI 글쓰기를 배우고 또 익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 스마트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영상도 좀 제대로 한번 찍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만의 캘리그라피 카드라든지 어떤 뭐 공간 카드, 뭐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거 제작도 쉽게 앱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톡으로. 어떤 공감 카드라든지 인사 카드라든지 뭐 안부 문자 카드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물론 돈 주고 사면 그런 것들도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각각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하고의 뭐 사진 한 장으로도 소통이 되는데, 그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어떤 나만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보내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역량을 이제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그런 거를 이번 강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생님이 10주 안에 이 기능이나 이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기종이 좀 옛날 거라 좀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기종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 특별히 뭐 더 배우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을 너무 고가잖아요. 사실은 고가니까 그거는 차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폰의 기본 개념이나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에 대한 활용법. 뭐 여기 이제 아시면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들어보셨을 것 같고, 우리 다른 분들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시스턴트? 안 들어봤어요. 제미나이? 그쵸. 이게 이제 챗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고 앱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AI 기능입니다. AI 챗봇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킵이나 클로바 노트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할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CR 기능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는 말로 한 거를 녹화를 다 떠주고,
그 다음에 회의 기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 렌즈, 우리가 이제 렌즈가 있잖아요. 우리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렌즈를 그냥 우리 카메라 렌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렌즈라는 게 있고 네이버에는 이제 그린닷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현재 쓰고 계시는 게 지금 다 갤럭시 폰인데 갤럭시 폰에 보면은 키보드가 다 있잖아요. 키보드가 있는데 삼성 키보드에 들어있는 기능이 또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보드라는 또 키보드가 또 있어요. 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삼성 키보드에 없던 기능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또 써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키보드는 내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과 이제 편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멋진 글을 넣는데 이 글을 AI가 생성을 해서 그 AI 글을 입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찍은 사진을 AI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서 AI가 시도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노래 가사도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AI가 리터칭 하는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정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을 찍었으면 우리가 사진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우리 갤러리라는 앱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갤러리 앱도 활용하는 방법. 갤러리 앱에서 어떻게 사진을 만들고 보정하고 또 어떻게 수정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진에 글쓰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감성 글쓰기를 또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글쓰기를 했으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 영상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켈리 감성 카드로 해서 카드도 만들어서 나만의 공감 카드를 만들어서 지인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지인이 쓰고 있는데 요게 희한하더라. 근데 수업 시간에는 들어본 게 없으니까 요걸 한번 이런 건 무슨 기능인지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제 매주 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또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톡방을 만들 거니까 우리만의 이제 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오시기 전에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런 걸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들이 길게 갈지 뭐 어느 것들이 더 많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시고 시간이 잘 맞으면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걸 제가 이제 교육 내용이라고 다 이 10개 항목을 만들어 놨지만 이걸 다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막 교육을 나가면 또 따라오지 못하신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선생님 하나를 알더라도 만약에 1번과 2번만 하더라도 뭐 5주 이상 간다. 뭐 그래서 그걸 마스터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충분히 따라오실 거예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접해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나 어시던트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유료예요. 유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유료가 아니어도 무료로도 다른 어떤 챗봇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미나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무료로 쓰지만 유료로도 금액이 얼마 안 가는 많이 가도 $20 넘어가지 않거든요. 한 달에 $20. 근데 그거를 연간 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달에 결제하고 그리고 써보시다가 그냥 다시 해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구독하고 해지하는 게 영어 사이트고 이 외국어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배워 보시면 충분히 구독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다 배우실 테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궁금하시면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이런 걸 많이 지금 할 건데 여기서 혹시
들어보신 내용 뭐 항목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김석진 대표님. 네. 어, 예, 뭐 일부 몇 개는 알겠습니다. 일부 몇 개는. 네네. 예, 그쵸. 이제 사진. 렌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우리 김희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혀, 구글 어시스턴트. 이제 교육 계속 나가면 알겠지만, 이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가, 지금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올 하반기쯤 되면은 하나로 통합이 돼요. 어시스턴트는 아예 없어지고, 제미나이로만 남습니다. 제미나이로만 남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구글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한다고 기사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AI 노트북 나온 거 아시죠? AI 노트북 갤럭시 프로 5가 5 프로가 이제 AI 노트북인데 물론 북4도 AI 기능이 들어 있었지만 5부터는 키보드에 코파일럿 키보드가 장착이 됐어요. 이 코파일럿은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기능 앱이거든요. 그 코파일럿이 삼성 노트북에는 키보드로 여기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면 바로 화면에 그 코파일럿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구글 제미나이 역시 무료로 선생님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챗 GPT 이거 역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사용하는 거는 선생님 챗 GPT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앱도 있고요. 근데 앱이 유사한 앱이 되게 많아서 그 아이콘 있잖아요. 그 똑같은 아이콘이 많거든요. 근데 색깔이 달라요. 근데 오픈 AI 아이콘은 흑백인데 그거를 이제 컬러로 만들어 놓고 이 오픈 AI 챗 GPT처럼 앱을 광고하고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나중에 설치해보고 제미나이 앱도 설치해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주, 2주, 10주, 이제 5주 이렇게 과정대로 전체적인 이제 큰 테두리만 이제 여기다 적어놨고요. 큰 테두리만 적어놨고 앞에 그 교육 내용에 다 있는 내용들을 큰 테두리에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요. 이 과정이 어떤 전시를 하고 어떤 뭐 발표를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게 이제 크게 잘 이제 집중을 안 하시긴 해요. 사실은 이제 사진반도 그렇고 그런 캘리그라피 아니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끝날 무렵에 여기 이제 청강대에서 하는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개인 액자 하나씩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AI로 만든 뭔가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그 준비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주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20시간이에요. 20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래 사회와 인류의 진화가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더 빠르고 급하고 진짜 변해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6.25 이후에 지금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세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AI 로봇과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진짜 쇼킹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AI 로봇이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요. 한 번. 네,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런 세계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도 IoT 기능으로 해가지고 AI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다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기능이고요.
아마 타고 다니시는 차도 AI 기능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은. AI 기능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이 접하고 있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되는 그 시기 안에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특히 챗GPT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AI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와,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세상에 이제 그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원어민으로서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 같은 것들을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하는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세대가. 진짜 뭐 얘기 들어보면 2000년대생들 뭐 진짜 뭐 2002년생들 막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몇 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것도 틀리고 확실히 이 세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90년대, 80년대 학교 다닐 때 그 아시죠? 그 워크맨, 소니 워크맨, 네, 소니 워크맨, 그죠? 그거 들고 다녀서 MP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뭐 CD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소니 최고였고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제품으로 하나씩 진짜 어느 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MP3 전용으로 MP3만 틀어주는 그런 기기도 나왔었고 참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도 되게 획기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더 많이 것들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사회가 인류 진화되면서 신중년 노인의 역할이 증가됐다. 더 많아졌다. 그다음에 그 노년층이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디지털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특히 AI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한데 아직은 많은 곳에서 이거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마 자치센터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면 아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천은 좀 외곽에는 좀 있긴 있는데 그 화성이나 좀 이제 수원이나 용인 정도만 가면 그래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천은 교육을 하긴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뭐 부발이든 창정이든 뭐 광고든 나가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 이 디지털 교육은 없고 스마트폰 교육은 간혹 해요. 근데 하는데 6070 세대만. 그것도 기초만 하는 거. 기초만. 그 뭐야, 예, 예.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만 기초를 하죠. 스마트폰 기본 교육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3개월 배우고 또 3개월 동안 또 다른 분들이 오서 1년 내내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 자체는 없죠. 이게 AI서부터 스마트폰, 사진, 영상, 뭐 AI 글쓰기 이런 걸 망라해서 하는 것들은 아마 여기 청강대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파일럿 강의로 해가지고 4주, 6주 두 번을 했거든요. AI 강의를. 그때도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신중년 노인들의 역할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지성의 시대가 왔다. 협력과 공유의 힘이 많이 세졌어요, 사실은. 물론 예전에 물론 개인화 됐다고 하긴 하지만 이 AI가 오고 어떤 프로그램화 되면서 이런 협력하고 공유하는 이런 힘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좀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저는 이제 이 미래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82년도인가 아마 그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가 나왔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아마 변신 사람이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도 나왔고 집에 들어오면 TV 켜줘, 뭐 전등 켜줘. 그 다음에 이 벽이 갑자기 창문으로 바뀌고 TV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나왔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 다음에 그 뭐 VR 기능 이런 것도 그때 다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현실화 됐잖아요. 80년대 초에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그게 지금은 다 현실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더 이전으로 가면 그 뭐 우리 태권브이라든지 마르차 이 만화 영화 70년대에 나왔던 만화 영화서에서도 그 손목시계로 통화하고 그 했던 그런 70년대 만화 영화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스마트워치로 모든 걸 다 하게 된 그런 시기가 불과 30년 정도밖에 따지고 보면 30년이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워치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상상력이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영화 속에서 상상이죠, 사실은. 상상인데 시연을 다 했었잖아요.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는 시연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 물론 그 그래픽도 컴퓨터도 이제 어떤 대용량이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 방송국에서 쓰는 그래픽 카드가 거기도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방송 그래픽 카드는 방송용 프로그램들이. 그럼 인간이 이제 그런 게 언젠가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그렇죠.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사실은. 하고. 그렇죠. 그런 걸 개발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을 했지만 그 상상한 거를 상상에서 영화 나오고 만화에서만 나왔지만 이거를 현실에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동차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차가 끌던 마차에서 그 다음에 모터 달고 그다음 뭐 기름 넣고 물로도 가다가 기름 넣고 뭐 경유 넣고 해서 자동차가 탄생하듯이 그 다음에 사람이 날면 좋겠다 해서 그 뭐 진짜 날개 만들어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높은 데 뛰어내리고 하면서 했는데 뭐 행글라이더 나오고 행글라이더도 그냥 바람 불어 타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달아서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현실에서 나왔던 실생활에서 나왔던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이거를 좀 더 자동화시키면 어떨까? 좀 사람이 뭘 시켜서 움직이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됐잖아요. 이번에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봇 청소기 아시죠? 예. 근데 기존의 로봇 청소기들은 청소하다가 턱이 있으면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로봇은 턱이 있으니까 턱을 넘어가요. 네, 넘어서 가요.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턱이 있으면 턱을 넘어가서 청소를 해요. 그거를 이제 센서가 개발해서 얘가 밑에 바퀴가 그걸 움직여서 턱을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높이가 정해져 있겠지만 집안에 있는 웬만한 문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했겠어요? 이게 필요하다. 청소하는데 턱이 있으니까 안 가니까 이걸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걸 개발해서 아이디어 넣고 만든 거겠죠. 그거를 이제 기계화시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세계에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AI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서울에서 그 AI 버스 뭐 체험하는 뭔가를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버스가 기사가 없는 버스가 예, 있어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현재는. 예,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자율로 가는 거네요. 예, 자율로 가죠. 서울은 그게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 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타고. 예, 타고요. 자율로 해서. 예,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뭔가 가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운전사가 앉아 있어도 손도 안 대고 그냥 시행 중이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이. 없이 가는. 시연할 때는 기사님 있었죠. 시연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이. 예, 그게 이제 나온 거죠, 벌써. 마을 버스 정도? 그게 이제 갑자기 뭐가 툭 나오다가 떨어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치가 다 돼 있을까요? 그게 기계적으로 다. 이제 그 센서가 있어서 예. 그게 있으면 얘가 못 가게 한다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도 급정거를 하잖아요. 예. 그거 제가 타는 이제 제 차도 후진을 할 때 물체가 있으면 안 가요. 서버려요. 급정거를 해버려요. 저도 놀래요. 운전하다 저도 놀래버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도 내가 모르는 사물이 있어도 급정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안 해도 차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트렁크 열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도, 크루즈도 제가, 이제 아마 다 크루즈 기능 쓰시잖아요. 그거를 92년도에 미국 출장 갔을 때,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차를 이제 렌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 렌트를 했는데, 창문은 수동인데, 핸들에 크루즈가 있어요. 창문은 수동인데
핸들에 크루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가 뭐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과장님이 이건 지정해 놓으면 요 속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92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더니 우리나라 바로 차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바로 우리 차에도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혹시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때? 아직 못 봤어요. 이번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보면서 좀 두려움이 왔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인간 어떤 실험을 하는데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복제라는 말을 안 하고 카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이 어떤 실험용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동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간이 실험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복제가 아닌 카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으면 걔는 그냥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왜그 폐기 뭐 이렇게 불 태우는 거 있죠. 그런 소각로에다가. 하고 이 사람 DNA를 어떻게 카피 복사기 같은 데다가 딱 넣고 누르면은 똑같은 인간이 쫙 하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건 인체 자체가 다 거의 복사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내 감독이 제작한 거죠? 봉준호. 봉준호 감독이 거죠?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영화에서도 있었지만 그 이전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고 사실은 비슷비슷한 연기가 많았잖아요. 카피예요, 그냥 진짜. 언젠가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올 수도 그걸 대비해서 본인의 유전자를 냉동시켜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뭐 대상 있잖아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도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그런 이제 사실 그런 영화였고 그 복제해서 만들어서 복제 인간이 나 대신 이제 내 본인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죽지만 그거를 다시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다시 뭐 원본은 죽고 복제본이 살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복제본은 명이 뭐 없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복제된 사람은 그죠. 살수 있을까요? 계속. 그 중에 영화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 또 있는데 그 손에 그 타이머 이게 손에다가 타이머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 이게 타임이 끊어지면 이게 죽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영화들이 속속 이제 현실화가 언젠간 될 거 있죠. 우리 세대는 안 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요 보시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그러니까 문명을 바꾸는 포노사피엔스 세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포노사피엔스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낳은 친인류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진짜 신체 일부가 된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980년생 이후라고 하긴 하는데 뭐 8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은 이제 또 AI가 왔으니까 그런 세대가 또 왔겠죠. 그래서 뭐 모바일 세대, Y 세대 뭐 이런 세대가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MZ 세대, 그다음에 뭐 알파 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노사피엔스 단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또 뭐로 바뀌었냐? 바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AI 시대가 오고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면서 시장 혁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금융혁명이잖아요. 금융혁명.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뱅킹, 이 핀테크, 이 스마트폰 뱅킹 다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돈 보내고 그다음에 뭐 대출도 하고 뭐 송금하고 돈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은행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고, 업무도 줄어. 예, 업무도 줄어들고 있고, 1층에 있던 은행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가 앉아서 인터넷만 되면 다 모든 업무를 뱅킹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힘든 세대가 시골에 사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두 발로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시내 읍내에 나와서 은행 일을 보셨던 분들인데 그 시내 읍내에 있는 은행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조차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찾아가는 교육조차가 아직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여주대학교 ESG 팀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했던 게 여주에 있는 마을 회관을 돌면서 스마트폰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면 스마트폰은 좋아요. 스마트폰은 다들 거의 최신폰이야. 왜냐? 자녀들이 다 사줬어. 그래서 거의 7, 80%는 스마트폰들이 거의 최신폰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신폰이 많으면 뭐해?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뱅킹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왜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보이스피싱에 이런 걸 안 당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정문에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제발, 조심하라고. 예,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데. 요즘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언젠가 나한테도 온다. 맞아요. 아직 안 왔을 예, 뿐이다. 예.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한테도 올 수 있다고 아직 안 왔을 뿐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3주 됐나요? 운전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010 번호로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직도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여기 수사관이라고 서울중앙지법의 검사 누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시냐고. 알았습니다. 딱 끊었지. 그냥 끊어버리고 말. 운전 중이어서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전화가 오고 있고. 저는 카드 받았어요. 예. 카드 배달 안 카드 배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자로 온 게 뭐냐면, 지금 얼마짜리 결제가 됐으니까 확인하시라고 링크가 와요. 얼마, 몇만 원짜리 결제가 됐으니까 확인하라고. 그거 링크 누르면 바로, 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용을 안 해, 본인은 안 했는데. 그쵸. 결제됐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궁금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 궁금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혁명이 왔는데, 유통혁명이 뭐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쇼핑,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서 쇼핑을 만약에 하셨다면 내가 보는 쇼핑 화면하고 선생님이 보는 쇼핑 화면하고 우리 박지훈 선생님이 보시는 쇼핑 화면하고 다르다라는 거. 달라요. 왜냐? 관심사 기반으로 얘가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쇼핑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걸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 TV를 검색을 해봤다 그럼 TV 관련 추천을 해줘요. 예, 얘가 제품을 추천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AI가 추천해 줍니다 해서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쇼핑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백화점, 시장 다 나가서 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쇼핑,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모바일 쇼핑을 다 한다는 얘기죠. 결제가 다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알리하고 테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실은. 알리하고 테무가. 한번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집요하게 보냅니다. 문자 엄청나게 보내요. 그래서 앱을 만약에 안 하실 거면 지워야 돼요. 네, 지워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알리 쇼핑을 좀 간간히 하는데, 왜냐면 이제 분명히 이거는 해외에서 오는 제품인데, 그건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상황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이제 저희는 이제 경험상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까, 이거는 알리에서 사면 되겠다. 그럼 들어가 보면, 뭐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송은 늦어지죠. 배송은 늦어지죠.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혁명으로 모바일 쇼핑까지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선생님들이 쇼핑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은 결제도 해보시고 그죠? 네. 이렇게 기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뭐다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혁명.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는 하진 않지만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가 자동 로그인이 돼요. 자동 로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채널만 없을 뿐이에요. 사실은 채널만 없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세상이 왔죠. 사실은 1인 미디어 유튜브라는 게 왔고 그 다음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유튜브 쇼폼 영상 같은 게 올리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계에 있어요. 사실은 진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나는 여기 유튜브로 돈을 벌겠어. 내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여기에 올인할래.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그건 절대 위험한 거고요. 아마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검색을 할 때 중고 제품, 미디어, 유튜브 관련 방송 장비 중고 아마 치면 엄청나게 올라와요. 왜냐? 돈 번다고 하니까 장비부터 사시는 거예요, 다들. 도전했다가 네. 안 돼서 안 돼서 이제 안 되니까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중고 상품이.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뭐 콘텐츠도 좋아야 되겠지만 내가 재밌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린다라는 거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진가는 일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영상을 가끔 만들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 진짜 유튜브 영상도 하루에 몇 개씩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올려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쇼폼하고 롱폼하고 몇 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생겨요. 안 올릴 때는 아예 안 생기는데 한 일주일 동안 올렸더니 구독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진에 관심 있는 예, 영상에 관련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쇼폼이 재밌으니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에버랜드 가면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디예요? 판다월드거든요. 팬더곰 보러 가는데 와 줄이 오후 시간에 갔는데도 그건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이제 따라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그 팬더 일거수 일투족을 찍기 위해서 그 앞에 진짜 매달려 있어요. 스마트폰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찍어서 올리려고 하시는 분 진짜 많고요. 뭐 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찍어서 올렸지만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돼요. 나는 못 봤지만 가서 직접 못 가지만 영상으로나마 좀 보고 싶다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찍고 그다음에 만약에 에버랜드 연관 내가 회원증이 있다면 매일 가서 매일 찍어서 와서 영상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1인 미디어 세상에 와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충주시의 충주맨 그분도 진짜 너무 잘하니까 팀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는 이번엔 승진까지 해서 별도의 사무실까지 만들어줬잖아요. 퇴사한 건 아니고 팀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와서 또 배워가요. 배워가기도 해요. 해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가 남달라요, 사실은. 충주에는 콘텐츠가 뭔데? 충주 시민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는 콘텐츠, 그 다음에 뭐라 할까, 콜라보도 하고, 그 다음에 충주 시장을 자주 등장시켜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영상 만드는데, 아마 그 채널은 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화를 안 돌려놓은 거죠. 수익화를. 1인 유튜브들은 뭐 어느 정도 그 구독자의 그 금액이 어떻게 수입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10,000명도 있고 20,000명짜리도 10만 명 넘는 사람 최소 10만 명은 넘어야지 뭔가 수익이 좀 생길 거예요. 그냥 1, 2만 가지고는 뭐 없는 건 아닌데
뭐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정도 되면 그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거 많이 보게 돼.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시청률이 높은 것들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만 원에서 광고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 시청률. 그래서 이제 그 시청률에서 그 광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익이 또 생기냐면 유튜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게만 하지만 맛보기 영상들은 일반인들이 보여. 그냥 유튜브 채널에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지만 진짜 엑기스 영상은 내 채널에 돈 내고 들어와라. 채널도 구독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채널을 구독을 해서 돈을 내고 월 회비를 내고 들어오면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일반 영상은 A만 있지만 그 돈 내고 들어오면 구독을 하게 되면 Z까지 다 알려준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비 받고? 텔레그램 방은 아니고 그 구독 채널 안에 구독을 하게 되면 그 링크를 열어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요런 3대 혁명이 우리 스마트폰이 발전되면서 우리 여태 맞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AI 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에 진짜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인류가 우리 시대에 이제 왔다라는 얘기. 스마트폰은 요 영상도 제가 이제 AI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영상 자체도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제가 손댄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이런 글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손을 댄 거고 나머지는 다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AI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런 그 텍스트에 맞는 영상을 이미 AI 영상을 만들어 와서 그 텍스트하고 매칭을 시킨 상태로 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 그래서 이렇게 AI로 내가 원하는 글,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은 것 중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우리가 배울 거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잘 몰라. 그러면 오히려 챗GPT나 이런 AI 인공지능 챗봇에다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뭐야?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게 간단하게 일단 던져만 놔도 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요? 쫙 해준다는 거죠. 기본적인 건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사에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PPT 발표 자료로 만들어줘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주제와 어떤 목차와 설명을 간단하게 넣어주면 그 내용대로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어울리는 AI 이미지와 함께 차트, 뭐 인포그래픽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해줍니다. 일부 제가 이제 만든 거를 같이 이 PPT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자, 영상 한번 보고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친구, 가족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앱을 통해 업무 관련 메일이나 개인적인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줌, 구글미트 등 화상통화 앱을 사용하여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검색 및 활용. 인터넷 검색,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엔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스 및 날씨 확인, 뉴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 앱을 통해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및 내비게이션, 지도 앱을 사용하여 길을 찾거나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 앱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조회,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엔터테인먼트. 음악 및 동영상 감상,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임,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책 읽기, 전자책 앱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생산성 향상. 일정 관리 캘린더 앱을 사용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 및 문서 작성. 메모 앱이나 문서 작성 앱을 사용하여 메모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앱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QR코드 스캔을 통해 각종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 건강관리 앱.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여 운동량, 수면, 패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앱을 사용하여 의사와 상담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번역 앱을 사용하여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앱을 사용하여 간단한 계산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및 타이머. 알람 앱을 사용하여 알람을 설정하거나 타이머 앱을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과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표현해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노랫말과 시, 연합카드, 명함, 캘리, 팜플릿, 브로셔, 홍보지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인 통번역, 팩스, 스캔, 발표자료 등을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상 편지로 표현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자서전으로 표현해보세요. 이젠 SNS로 가족,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를 이제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그것도 제가 만들긴 했지만 글도 AI한테 물어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물어서 답을 받은 거고, 그 답을 받은 거를 그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냥 클릭만 하고 나서니까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준 거고, 그 뒤에 거는 이제 다른 저희 이제 강의하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그 대표님 거를 제가 이제 카피해서 이제 같이 붙여놓은 거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든 영상이죠. 만든 영상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전체적인 거 목차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기본 개념과 스마트 워크에서 아까 처음에 10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 렌즈, 네이버 렌즈, 구글 키, 스마트보드, 클로바 노트, 카톡, 이런 음성으로 문자 보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스마트 워크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사진 카메라 촬영하는데 사진 촬영 노하우, 뭐 사진 잘 찍기 위한 거, 카메라 모드별, 촬영할 때 우리가 사진 모드만 쓰는데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모드들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스토리가 있는 포토 에세이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리터칭 좀 보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편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사진을 가지고 캘리 글씨를, 손글씨를 합성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글쓰기에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숏폼 영상도 AI가 만들어주는 숏폼 영상,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캡컷이라는 걸 쓸 건데, 많은 걸 하질 못하게 쓰겠으나, 템플릿으로 영상 만드는 거,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거를 오늘 캡컷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캡컷도 일단은 이 비트싱크라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무료고, 캡컷은 무료로 쓸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처음에는 완전 무료였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내고 프로 버전을 쓰게끔 많은 것들을 돌려놨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무료로 쓰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거는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감성카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간과 감성카드 만들어 보고, 캘리 손글씨 같은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나
캔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것까지 한번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같이 한번 미리 캔버스가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충분히 나만의 카드를 만들 수 있고 나만의 홍보 전단지 어떤 뭐 포스터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앱들을 쓸 거예요. 이런 앱들을 쓰는데 뭐 기본 개념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클로버 노트나 네이버 스마트보드나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리터칭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포토샵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진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스냅시드라는 것도 있고 에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사베이라 해서 무료 이미지나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것들 사이트가 있고요. 리무브 비지라는 것이 있는데 리무브 비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뒷 배경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배경을 AI가 알아서 싹 지워줍니다. 내 스마트폰에 최신폰 같은 경우는 이런 배경 지우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고 큰 최근 거는 깨끗해요. 25는 깨끗하게 지워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리무브 비지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무료는 이미지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잘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쓰게 되면 좀 더 큰 이미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이 페인트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일반적인 사진이긴 하지만 이거를 수채화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더 이쁘겠죠? 수채화 그림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게 있고 인공지능으로는 제미나이나 챗GPT 뭐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어주는 이미지3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클링이나 뭐 스노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클링을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젠스파크라는 AI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검색도 되고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유료로 써도 한 달에 $10가 안 돼요. 한 달에 $10. 그러면 좀 싸죠? $10 정도만 하더라도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달 써보고 내가 또 쉬었다가 또 써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감성공장이라 해서 캘리그라피 카드 노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OCR 프로그램인 캠스캐너나 V플랫이라는 앱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거를 사진을 찍으면 이 굴곡된 거가 그대로 찍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책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보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을 때. 근데 이 V플랫이라는 앱을 쓰게 되면 이 굴곡진 접을 이걸 쫙 펴줘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굴곡진 게 싹 없어져요. 알아서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 사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이건 거의 다 유료예요. 유료 앱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에는 뭐 키네마스터, 캡컷, 비트싱크, 뭐 여러 가지 쇼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NS 포스팅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블로그 글쓰기.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회사에서 쓰실 일은 없으세요? 블로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은 하고 있고요. 아, 인스타그램. 네, 기존에 했었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현수막 제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고. 그러면 네. 거기서 제작을 해서 거기다 아예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해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저기 있는 무료 글귀나 기존 틀로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그럼 잘 쓰고 계시네요. 그런 그 정도?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다운 받아서 이제 현수막 업체에다가 예. 이제 맡기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키오스크에다가 업로드하는 거 아, 쓰던지 그럼. 하고 있어요. 키오스크 쪽에다가. 예. 그렇게 어쨌든 이런 앱들을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앱들이 있다.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이런 에픽이든 뭐 PNG, IMG라든지 뭐 키네마트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진 리터칭하는 게 어떤 앱이고 사진 편집 앱은 또 뭐가 있고 인공지능 앱엔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눈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기본 활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 개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뭔지, 또 제조사가 어딘지, 디바이스 정보가 어떤 건지, 화면 끄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제가 이제 제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실습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스마트폰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 선생님들도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화면 보시면 이런 앱들을 하나의 폴더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앱들을 폴더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보기 편하게 이제 해놨고요. 이런 위젯도 제가 이제 불러와서 위젯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앱이 저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있죠. 상당수가. 그래서 꽤 많은 앱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앱을 선생님 보시면 하단에 있는 게 내비게이션 바고요. 여기 지금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3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는 이제 카메라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캡처 버튼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던 요 바로 가기 설정, 요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아이콘이 버튼 아이콘 현재 8개까지 현재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몇 개까지 되어 있나요? 5개. 보통 5개나 4개, 요 정도 되어 있죠. 근데 이게 9개까지 현재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을 설치하시면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앱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앱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배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럼 요런 것들이, 요게 이제 날씨, 달력, 요런 것들이 위젯이라는 게 위젯. 여기 떠 있는 게. 이 위젯은 다른 걸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젯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빈 공간을 꾹 누르면, 이제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이 없어서 빈 공간 있는 데를 찾아갈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테마, 위젯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젯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를 누르게 되면 이런 위젯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다. 메모를 누르게 되면 이런 메모가 있고, 지도를 누르면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내 화면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꾹 누르면 이걸 추가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찾아서 하는 게 이게 위젯이에요. 위젯. 빠르게 내 설정 화면을 빠르게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위젯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게, 마지막 화면에 꾹 눌러서 이제 끝에 가면 이 하나를 더 누르게 되면, 요게 누르면 바탕 화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을 나는 좀 이동을 시키고 싶다.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화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가보면 화면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앱들, 만약에 이제 뭐 키오스크면 키오스크, 뭐 그 다음에 뭐 삼성이면 삼성, 뭐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들어가면 요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삼성 앱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 앱들은 구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앱을 꾹 누르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동할 수 있는데, 요 이동할 수 있을 때 다른 앱 위에다 올려놓고 손을 떼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폴더 이름을 넣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폴더 이름으로 써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내가 원스토어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요게 이제 생성이 된 거고 요게 생겼죠. 요게 지금 여기 원스토어라고 해서 요게 폴더가 생겼어요. 근데 요 폴더 생긴 걸 나는 다시 꺼내고 싶어. 그러면 이 앱을 눌러서 바깥으로 빼내면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폴더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 앱 아이콘들끼리만 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폴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폴더 관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폰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이 뭐 갤럭시 무슨 폰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화면의 상단바를 이렇게 손으로 훑어 내리면 요런 빠른 설정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빠른 설정 화면이. 요런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보일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요걸 한번 눌러보면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설명을 다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을 한번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이제 본인이 나와 있을 거고요. 분명히 본인의 이름이 있을 거고 쭉 올려보면 연결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거를 연결할 때 이 연결이라는 메뉴 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죠. 와이파이는 뭐랑 연결되어 있고 또 블루투스는 뭐랑 연결되어 있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블루투스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날 쓰겠다. 뭐 그 다음에 NFC 기능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하게 되면 진동이나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화면을 들어가면 이런 메뉴를 눌러보면 각각의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연결은 와이파이. 그럼 와이파이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CMA라는 거를 잡고 있는데 눌러보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쭉 나와요.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쭉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물쇠가 없는 거는 자물쇠가 있는 건 비밀번호가 있는 거고 자물쇠가 없는 것들은 비밀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시겠지만 요런 와이파이를 내가 비밀번호 없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쓰게끔 연결하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와이파이가 연결된 거를 QR코드로 눌러 놓으면 바로 이제 QR코드를 내가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QR코드 찍어서 와이파이로 어떤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와이파이 비번하고 와이파이 이제 네임을 해놨지만 어떤 데는 또 QR코드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QR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 렌즈가 열리면서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로 바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번을 안 눌러도 되는 거죠. 이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QR코드는 요 스캔을 하는 거죠. QR코드를 찾아서 스캔을 하게 되면 하겠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는 QR코드를 내가 이 매장에 있는 QR코드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QR코드를 이미지로 불러와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이미지에 QR코드가 있다면 그 이미지 QR코드를 불러와서 내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쭉 올려볼게요. 위로. 쭉 올려보면 맨 밑으로 내려오면 휴대전화 정보라는 게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 요걸 눌러보면 본인의 이제 스마트폰의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내 모델이 제품명이 뭐고 모델명이 뭔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휴대전화 정보 안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내 제품에 대한 저는 이제 창군에 S25 울트라라고 써놨는데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 변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는 모바일 핫스팟을 켜놨기 때문에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모바일 핫스팟에 요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 와이파이를 검색을 해보면 아마 제 이름이 아마 뜰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 와이파이. 그러면 이 모바일 핫스팟을 켜게 되면 최대 몇 명까지? 10대까지. 10명. 10명까지 제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접속을 해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와이파이 검색을 해보면, 제 요 이름이 나와 있다. 그때는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 시켰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요 시리얼 번호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IMEI 번호가 있는데, 이 IMEI 번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이 스마트폰에, 내 스마트폰의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IMEI 번호가.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고, 요거를 이제 어디다 적어 놓고 계시면, 만약에 분실이 됐는데, 통신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통신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 제 IMEI 번호가 요겁니다. 알려주면, 통신사에서 추적을 해요. 그럼 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MEI 번호를 번호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 IMEI 번호로 스마트폰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스마트폰의 주민번호. 그런 것들로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이 네트워크는 선생님 속해 있는 통신사. 저는 KT, SKT, 뭐 LG U+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3대 통신사가. 거기가 이제 뜨겠죠. 그럼 이게 보실 때 이제 삼성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통신사. 통신사. 여기 지금 보시죠. 선생님 뭐로 돼 있어요? 저는 SK입니다. SK텔레콤 106번 눌러서 거기다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KT는 100번. 그죠? LG U+가 몇 번이죠? LG U+가 104번인가? 105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번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 정보에 이제 앞으로 무슨 제품 쓰세요? 할 때 제품이 뭔지. 지금 우리 선생님 제품 뭐예요? 저는 뭐로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갤럭시 S21. 21. 예, 5기가. 21. 예, 21이면 S21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쓰고 계시는 거. 우리 편적으로 쓰는 정도죠. 우리 박지훈 선생님 거는 뭐예요, 모델이? 25 플러스. 25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김석진 대표님은? G 폴드 6. 예? G 폴드 6. 아, G 폴드 6. 최근 거네요? 그래서 G 폴드 6. 그렇죠. 최근 거. 화면이 크니까 좋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울트라예요? 갤럭시 S25 울트라. 25 울트라. 네, 25. 네, 선생님 거는 25 플러스. 예. 바로 이제 울트라 밑에 단계. 그다음에 이제 폴드 접히는 폴드 폰으로는 6가 최신 폰이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께 저는 24 플러스. 24 플러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는 여기 옆에 왼쪽에 렌즈가 3개. 그다음에 울트라는 여기 렌즈 2개가 더 있죠. 네, 이렇게 5개 렌즈. 앞에 있는 이 렌즈가 이렇게 3개, 뭐 5개 막 있잖아요. 이 기능이 다 이게 뭐지? 배율이 다 틀려요. 배율이 틀립니다. 배율이. 그 줌 배율이 따라 다 틀리고요. 이건 표준 렌즈, 이건 관광 렌즈, 그다음에 이건 망원 렌즈.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사진 기능 누르고 찍잖아요. 예. 주로 하는 게 그거 아니면 동영상이 그죠? 예. 그랬을 때 뒤에 이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모르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하는 과정에 스마트폰 사진 촬영할 때 그 많은 시간을 할애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촬영하는 각각의 모드들이 어떤 기능으로 촬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뒤로 넘어가서 쭉 한번 올려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쭉 내려가 보면 갤럭시 AI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AI 폰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능이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AI 기능이 들어 있냐면 통화할 때 외국인하고도 통화할 때도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해요.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쪽 나라 말로 들립니다. 외국 나라 말로 들리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글쓰기 어시스트라 해서 내가 문자 쓰실 때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막상 글이 막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면 홍길동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글을 만들어줘요.
축하 메시지 글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 통역하는 거, 노트, 텍스트 변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시켜주는 거, 음성 내가 말로 했지만 텍스트로 변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포토에도 AI 기능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AI 기능이 들어있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모드와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생활 패턴을 여기다 내가 입력을 해놓고, 요 생활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루틴대로 움직인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수면은 내가 몇 시에 자고, 운전하는 거, 운동하는 기능, 휴식하는 시간은 나 몇 시 딱 정해져 있고, 업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것들을 내가 루틴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알람이 울려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해서 움직이면은 수면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이제 AI 기능까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와 진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소리가 우리 핸드폰의 벨소리, 뭐 그 다음에 알람 소리, 그 다음에 시스템 소리, 음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림하는 거. 알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앱을 좀 많이 이제 꺼놨는데, 여기 보시면 알림에 들어오면 앱 알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앱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게 허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앱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허용 안 하면 누르면 그 앱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앱이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허용하는 버튼을 다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앱 알림 같은 게 있어요. 알림이 여기서 만약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 뭐 캐시워크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럼 이걸 켜져 있으면 이 팝업 창에 뜹니다. 무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어쨌든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면 요거를 꺼놓으시면 그런 앱이 알림이 안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알림만 난 받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 기능이 그런 게 있고요. 잠금 화면에서 난 알림을 받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을 받고 싶으면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방해 금지 모드가 있는데, 이 방해 금지는 우리가 이제 가끔 중요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영화관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알림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해 금지를 켜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동도 안 되고요, 소리도 안 나고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알림도 아예 안 울려요. 근데 이걸 해놓고 모르고 그냥 놔뒀으면 가족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안 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금지를 어느 시간 안에만 해놓으셔도 되는 거고, 수면 시간에, 특히 내가 자는 시간에 전화 오는 걸 난 지금 싫어, 그러면 수면 시간에만 나는 이걸 켜놓고 방해 금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 시간에는 전화 자체가 아예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해서 저는 이제 이걸 안 하는데, 요런 방해 금지로 해서 선생님들이 허용, 안 허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화면의 밝기거든요. 밝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해주고, 쭉 내려가 보면 해상도도 나오고요. 화면 자동 꺼짐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자주 꺼지면 어떤 사람은 요걸 보시면, 어르신들은 보통 이거 15초, 30초에 해놨어요. 그러면 뭘 볼만하면 화면이 꺼져. 볼만하면. 그게 이제 이 화면 꺼짐이 15초나 30초로 되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고 무슨 앱을 만지고 있는데 화면을 내가 만지고 있지 않으면 얘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 시간을 길게 가는 거예요. 최대 10분까지 해놓은 건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수업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자꾸 안 되는데, 자꾸 화면이 꺼진대. 이제 가보면 이제 이게 15초, 30초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얘기 들어보면 눌러보려고 하면, 이제 듣고 있다가 누르려고 하면 화면이 꺼져 있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내비게이션 바, 요게 내비게이션 바인데, 요 내비게이션 바를
저는 이제 5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5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기본은 선생님들을 보면 요 삼선,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요 내비게이션 바 요 3개. 요 3개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밑에를 카메라와 이게 버튼이 캡처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다른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 요 기능을 내비게이션 바를 활성화 더 시켜준 거예요. 요런 기능을 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요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측면 버튼을 또 뭐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디스플레이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설명서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죠. 안 나온 지 한참 됐죠. 이제 이런 설명서가 다 여기 있어요. 아래 내려가 보면 유용한 기능 여기 있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여기 맨 밑에 보면 휴대전화 정보 위에 보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팁과 사용 설명서 요런 것들 여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그래서 요걸로 눌러 보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 누르시면 현재 내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을 더 알아볼 수 있는 요런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사용 설명서, 팁과 사용 설명서 요 들어 있죠. 화면 밑에 다 지금 폰에 최신 폰이라 거기다 다 또 저랑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쓰시다 보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느려지는 경우가. 그럴 때는 가끔 요걸 꼭 해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 메모리를 좀 얘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적화를 누르면 얘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를 해요. 그 다음에 없애줘요. 그래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자동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중요한 걸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쓰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거를 얘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케어 말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쓰는데 인터넷 들어가는데 느리고 뭔가 앱을 이동하는데 화면이 느리고 이런 경우 아마 지금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고 내가 스스로 전원을 끄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끈 적이 있죠. 가끔 끄셨나요? 네. 혹시 우리 꺼보신 적 있으세요? 네, 꺼봤어요? 이게 가끔은 끄셔야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끄셔야 돼요. 일부러 껐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고 이게 오랫동안 쓰면 얘가 불필요한 것들이 쓰레기들이 쌓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이게 또 컴퓨터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모리에 차지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클립보드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전원을 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자는 시간에 일정 시간 안에 그 시간대에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기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꺼주셨다가 키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스마트폰도 오래 쓰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케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바이스 케어 중요하고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배터리 교체를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전은 지금은 일체형이잖아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일체형인데 이거는 가서 하시면 교체가 해줘요. 예, 교체를 해주고요. 비용은 제가 이제 워치 같은 경우도 교체하니까 이게 한 3, 4만 원? 그 정도 나오고 워치도 교체해줘요. 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이번에 특이한 케이스인데 S23 울트라 쓸 때는 제 스마트워치를 6시간도 못 썼어요. 배터리가. 워치가 되게 빨리 달더라고요. 6시간도 못 썼는데 이번에 25 울트라로 바꾸면서 얘가 달라졌어요. 아, 뭔가 얘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기가 용량이 커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똑같은 시계인데 예. 이 UI가 달라지면서 얘를 제어를 이게 배터리를 사용량이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냐면
지금도 33%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거보다 큰 44mm는 용량이 더 커서 건 이틀 이상 쓴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하루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쓰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근데 웃긴 게 중국산 스마트워치는 막 열흘씩 써요. 20일씩 쓰고 걔네들 배터리는. 근데 얘네 그다음에 아이폰도 오랫동안 써요. 저 애플워치도. 근데 삼성 갤럭시만 좀 시간이 너무 짧아. 사실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치. 선생님 이제 내비게이션 저 GPS는 꼭 이건 켜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위치는 요 보시면 위치라는 게 있는데 요 위치도 좀 꼭 켜놓으셔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 추적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게 아니라 이 위치는 꼭 켜놓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켜져 있어야지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을 쓰실 때 내 위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위치 공유를. 그러면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있지만 친구들하고 어디 만날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다. 이 자리로 와 할 때 이 지도 앱을 써서 내 위치를 공유를 하면 친구들한테 그 지도 앱에 내 위치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꼭 켜줘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뭐 요즘에 안전 재난 문자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안전 및 긴급에 들어가시면 재난 문자를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줄 수가 있고요. 긴급 연락처 여기. 그 다음에 재난 문자 알림 하는 거, 긴급 위치 서비스 같은 것도 꼭 켜놓으셔야 되고요. 긴급 위치 서비스. 그 다음에 긴급 SOS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버튼 옆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 보면 볼륨 버튼 밑에 버튼 하나 있죠. 이걸 꾹 누르면 이게 측면 버튼을 5회 이상 연속해서 5회를 꾹꾹꾹 이게 꾹꾹 누르면 가까운 112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켜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긴급 SOS를 여기를 통화 버튼으로 밀어 걸게 하는 거하고 활성화 시켜주시고 기본적으로 측면 버튼을 5번 이상 누르면 112로 전화가 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긴급으로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이 측면 버튼을 연속해서 5번을 누르면 112로 전화가 바로 가요. 바로 받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5번 누르면 가요. 저 모르고 이거를 여기 버튼을 이제 누르면 프레시가 켜지거든요. 프레시가 이제 3번 키면 프레시가 켜지는데 그거를 여러 번 눌렀다가 5번 이상 누르는 바람에 112하고 통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긴급 SOS 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의료 정보라는 게 있죠. 선생님들한테도. 네. 의료 정보. 혹시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한 그런 게 있다든지 어떤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 내 이름, 건강 상태, 혈액형,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그다음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복용 중인 약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119 구급대원들이 이 휴대폰을 찾으면 여기부터 봐요. 여기부터 봅니다. 긴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및 긴급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앱을 한번 눌러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데 내 앱이 지금 무슨 앱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돋보기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돋보기 눌러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쭉 있는 앱 중에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들어왔을 때 저기 내가 이제 내내 치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쭉 밑에 보면 열기, 보관, 삭제가 있어요. 앱을 누르시면 그 앱에 대한 정보가 보이잖아요. 그럼 삭제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럼 삭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이 바탕 화면에서는 이 앱을 꾹 누르면, 만약에 이 네이버 앱을 볼게요. 네이버 앱을 꾹 누르면 설치 삭제가 나와요. 바탕 화면에서는. 그런 게 있다. 하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뭐 배경 화면도 바꿀 수 있고 테마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만 지금 오늘 알려드렸고요. 뭐 중간중간 이제 디바이스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금 최신 폰들이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끔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안 좋은 기능들은 없애고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UI가 바뀌면서 좀 좋은 기능으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가 지금 최근에 2월 28일 날 했어요. 이게 잠자는 시간에 업데이트 그 시간 설정 해놔도 돼요. 그 시간에만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에만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런 기능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선생님 저 밑에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